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면 억지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대의 감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편할 대로 하는 이야기는 역시 그저 상대방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관계, 나아가 일에서 성공한 사람은 상대의 처지와 기분, 컨디션까지 고려하면서 이야기한다. 만일 상대가 피곤해 보이면 목소리를 조금 낮추다거나 말을 천천히 하고 말수를 줄이는 등의 배려를 잊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장점을 찾는 데 열중한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자세가 말 속에 묻어나기 때문에 상대도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이는 상대의 나이, 신분, 장소, 아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본심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법이다. 이때 맞장구는 상대의 말을 꼼꼼히 듣고 있다는 의사표현이 될 뿐 아니라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맞장구 치는데 익숙해지면서 나는 대화가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되었다. 나는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 또는 나도 저처럼 멋지게 말하고 싶다는 감동을 일으키는 분을 본보기로 삼아 열심히 흉내냈었다. 내가 본보기로 삼은 분은 강연회의 강사로 나선 한 경영인이었다. 그분은 무엇보다 말하는 속도가 느긋했으며 말 매짐이 분명하여 이해하기 쉬웠다. 또 절묘한 순간에 말을 잠시 쉬어 듣는 이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었다. 자기와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본보기로 삼으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해진다. 나는 거울을 통해 내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소개를 반복해서 연습했다. 자신의 말투가 싫다며 남 앞에서 말하기를 꺼리다 보면 인생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만남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일로 사람은 자기와 시선을 맞추냐에 아니냐에 따라 상대를 판단한다. 가게에 발을 내딛었을 때 멀리서부터 점원이 나를 바라보고 인사하면 왠지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 좋은 가게라는 인상이 든다. 서로 시선을 맞추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반대로 시선이 맞지 않으면 어색함이 밀려온다. 나는 말 더듬 증세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일이 어려울 때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시선 맞추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인뿐만 아니라 전철표를 살 때도 뒤에 서 있는 사람과 시선을 맞추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과 시선을 맞추고 마트의 계산원, 채소 가게, 꽃집 주인, 버스 정류장에 스쳐가는 사람들과의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무척 쑥스러웠지만 점점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오자 나도 매우 놀랐다. 어쩌면 말 더듬 증세를 고민하기보다 시선을 잘 맞추는 것이 나만의 개성을 만들지 모른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갔다. 상대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시선을 맞출 수 있다면 의사 전달 능력이 이미 몸에 익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마치 신상명세를 조사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도 당연히 고쳐야 할 버릇이다. 회사는 어디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결혼하셨어요? 대학은 어디를 나오셨죠? 이는 사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무의식 중에 찾아내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질문이 아니라 치조다. 아무리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고 그에 대해 알고 싶어도 지나치게 일방적인 질문은 금물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눈으로 이야기한다. 이야기에 열중할 게 아니라 눈으로 마음을 전하는 일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거리감을 중시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보호받고 싶어하는 고유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가면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연인이라면 숨결이 느껴지는 거라도 불쾌히 여기지 않겠지만 상사가 50cm 앞으로 바짝 다가온다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심장이 쿵쾅거릴 것이다. 아무리 각별한 사이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는 것이 관계의 안정감을 지키는 방법이다. 대뜸 질문부터 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으면 질문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질문부터 시작할 때 상대방은 긴장하고 마치 추궁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호의가 되레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저는 땡땡땡라고 생각하는데요. 땡땡땡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한 템포 쉰 후 질문해야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즐거워진다. 누구나 자기가 멋져 보이기를 바란다. 어떤 일이든 모르는 것보다야 아는 사람이 멋져 보이게 마련이다. 또 어떤 질문에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답하는 쪽이 훨씬 지적으로 보인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말을 못한다는 한 대학 강사를 만난 적이 있다. 직업적인 성격상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혹 잘 모르면서 예, 이름은 알고 있어요. 혹은 예,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라고 대답을 흐리는 사람도 있다. 어줍잖게 아는 척 해본들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들키고 만다.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 허영, 승부욕, 허풍 등의 이미지만이 남겨진다. 게다가 섣불리 아는 척하다가 들통나서 뒷수습하다가 대래 더욱 비참해질 때도 있다. 내 경험상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밝히는 사람에게 호감이 느껴진다. 침묵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오히려 성실하게 이야기하려고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침묵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말하기에 서툰 사람은 침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의사 전달의 달인은 침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침묵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여유를 갖고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는다. 또 침묵은 이야기의 가치를 높인다. 침묵은 금이라고 생각하자. 침묵을 겁내면 침묵하는 시간을 메우기 위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우선은 침묵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음을 갖자. 각종 광고나 홈페이지를 보면 많은 고객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이 친밀감을 느끼십니다. 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당신은 혹시 많은이 어느 정도인지 수많은은 몇 명이 되는지 의아해했던 적이 없는가? 일상생활에서라면 몰라도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애매한 표현이 통하지 않는다. 반면에 고객 중 80%가 재주문하십니다. 혹은 10만 명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는 표현은 이해하기에 훨씬 쉽고 신빙성이 높다. 이처럼 숫자를 내세우면 구체성이 더해져서 연상하기 쉬워진다.